네, 그런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때 영상을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있어요? 예, 일단 당시 윤석열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 내가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응?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응?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응?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예.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왜 반말이네. 일단 저는 딱 귀에 들어오는 게 경찰을 지칭할 때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자기를 노리는 것 같다 했더니 아니 경찰 얘들이 우리 패밀리를 노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과한 것 같더라고. 과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대진이 하는 사람이 그 윤대진 검사장 말하는 거죠. 대윤 소윤하던. 그러니까 우리 대진이가 형을 이래야 되는데 머리 아프게 형을 그러니까 얘들이란 경찰이 말하는 거고 이철규를 집어넣어 가지고 형을 건드리는구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저게 저는 검찰 패밀리가 수사를 받을 때 검사들의 시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경찰 무슨 다른 것들이로 감히 우리 패밀리 건드려? 우리 애들 우리 검사들 이래야 되는데 머리 아프게. 형 문제로 괜히 머리 아프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가 일단 이남석이 네가 가가지고 해라. 중요한 거는 저 대목인 것 같아요. 소개해줬죠. 그렇죠. 이건 딱 떨어지는 시인 아닙니까?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 첫 대목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를 시켜주셨나 이게 이제 제 질문하는 게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해놓고 제가 바로 첫 질문이 저거였어요. 첫 질문이. 근데 저 질문 하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은 안 나왔지만 저 질문 좀 한 줄 딱 했잖아요. 한 3초 질문했잖아요. 답변이 한 10분 돼요. 이렇게 질문 하나에. 그는 그때부터 59분이었구나. 전체 26분인데 사실 제가 세보니까 제가 질문을 한 서너 개인가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그냥 알아서 잘잘잘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2012년에 제가 저 사건 취재했을 때 변호사 소개 의혹은 제가 궁금한 거 여러 개 중에 하나고 사실 저 사건 관련돼서 제가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여러 개 썼는데 그중에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소개를 해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는 기사는 제가 딱 2개밖에 안 썼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 저 사건 관련돼서 기사를 여러 개 썼었는데 변호사 소개 관련된 거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잘 들어봐. 내가 어떻게 소개해줬는데 뭐 병원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달부터 자기를 그러니까 윤우진 씨를 뭐 3번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고 두 번째 만나서 설명을 제가 사실 몰랐던 얘기를 본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윤석열 검사도 이제 기자하고 검찰을 취재하는 기사는 기본적으로 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상당히 해주면 이 친구는 내 말을 듣고 기사를 이렇게 쓸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상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못 걸린 거죠. 자, 여기 이철규 의원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윤대진 검사장이 아마 그게 2011년인가 그랬을 텐데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이게 또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저축은행들이 막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뭐 솔로몬저축은행, 뭐 전일저축은행, 강원도민저축은행 막 여러 개 이 수사팀의 팀장이 윤대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윤대진 그 당시 이제 부장검사가 이 관련된 수사를 이끌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씨도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고 그러면서 이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당시에 아마 경기경찰청장을 막 끝낸 현직 경기경찰청장이었나 했었던 이철규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저분이 윤대진 씨 손에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네. 이철규가 구속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경 간에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철규는 그 당시에도 경찰 정보의 핵심,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 정보국장도 이제 경찰청 정보국장도 지냈던 사람이고 사실 대한민국 경찰을 약간 대표하는 약간 뭐 정무적인 의미에서 네. 굉장히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당시 그 윤석열, 윤대진 이런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 검찰을 또 대표하는 특수부 검사들이었고 네. 전쟁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 간에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와중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양쪽이 다 이거는 경찰을 쳤다고 네. 이제 경찰이 반격하는 사건이다라고 검찰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경찰에서는 검찰하고 싸워야 되는 사건으로 또 인식하는 또 기류가 좀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 기자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 검찰 편에 서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봤던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기사들이 많은데 상당수 기사들이 당시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라는 쪽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사건 자체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건 자체를 보니까 웃기고 현직 세무서장이 수없이 많은 경찰 간부, 검찰 간부들하고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이건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그 잘된 취재였던 거죠. 그 다음 대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자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그런데 이제 그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수사받는 상황이 되니까 윤진 서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윤대진 아마 과장이 그런 모양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남석이한테 맡기지 말고 사건을 자기가 변호사를 고르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박 변호사라고 저 21기 부장하다 나간 사람이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더라고. 일단은 저 좀 임시로 그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저 윤대진 과장님 저 형님 같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근데 윤대진이는 변호인은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로 내가 알고. 그럼 저 박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그 부장님께서는 뭐 좀 나 그거는 몰랐어. 나중에 그건 저 윤대진 부장이 그거는 자기네 형제가 자기네 형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지. 또 골프 많이 쳤다는 지금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내가 쳤죠. 쳤는데 뭐 많이 친 건 아니고. 뭐 가까운 검사 형이니까. 우리가 거의 연구원 할 때, 저 주말에 몇 번 쳤죠. 5월 말쯤 됐는데 나하고 밥을 한 번 먹자 하더라고 점심을.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우리 가끔 만나는 데가 있어요. 밥 먹으면은 윤은희 서장 백 앞에. 그 이태원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식당? 그 밑에 보면은 그 무슨 낙국수인가 뭔가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어디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면
너는 소개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남석이 보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거 좀 해줘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참 되게 많이 중요한 듣던 게 말이네요. 예.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마지막에 보면 아는 사람에게 변호사 소개시켜주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사람은 현직 검사였던 사람인데 예. 변호사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변호사법에는 보면 선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누군가에게 변호사를 선임시켜줄 목적으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변호사법 36조에 있는 조항인데 이게 뭐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변호사법이 좀 세잖아요. 변호사법은 사실 집행유예도 잘 안 나오잖아요. 감옥 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수사기관 종사자인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3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변호사법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법 규정은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그걸로도 수사를 안 해본 적은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에게는 그때까지 적용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맞아요. 그렇죠. 그 아는 사람이 수사받는다는데 변호사 좀 소개해주는 일 정도는 그게 본인들은 뭐 수사를 받거나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검사 예외주의죠. 그렇죠. 보통은 음주운전하거나 뭐 하다가 내가 누군지 알아 걸렸을 때 비슷한 겁니다. 난동 부리고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저는 조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법조문을 몰랐을 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법이 필요 없죠. 왜 그렇죠. 우리는 검사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말이야 이런 일이 당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인지상정으로 도와줘야지 말이야. 그것도 안 해줘? 그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최소한의 자기가 현직 검사로서의 어떤 막중한 그 공인의식 같은 거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생각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적으로 뭐 친한 형, 검사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골프도 뭐 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거 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하냐. 맞아요. 저는 이런 인식이 윤석열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검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아는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뭐 뇌물 주면 그거 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그냥 미풍양속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참, 이게 끔찍한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의 오늘 아침 조간에 실린 윤석열 씨의 표정을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진이 안 좋던데 이제 지난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데 어제 재판정에서 윤석열 씨는 좀 어땠습니까? 아니 어제 그 재판 저기 1심 선고가 이루어졌었던 곳이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대법정인데요. 네. 여기가 전두환이 사형 선고받고 막 이랬었던 장소잖아요. 전두환, 그러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감옥 갈 때 다 이제 섰던 장소인데 거기 이제 저도 이제 처음 가봤어요. 일단은 대법정이 너무 커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근데 어제 저는 그 계속 이제 재판장의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경청에서 듣고 있는데 계속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윤석열 씨의 태도인데. 저는 예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재판을 받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 사람 뭐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다리 꼬고 계속 이렇게 그 변호인들의 질문에 비아냥대면서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질 않고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불량하잖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 어제도 1심 선고 재판장이 계속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자기 변호사하고 계속 귀에 귓속말 하면서 계속 웃고. 진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약간 이게 좀 그로테스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게 사실은 그 재판장이 판결 내용을 읽기 한 2, 3분 정도 되니까 전 알겠더라고요. 아 유죄구나. 아하. 오늘 유죄가 나오는구나. 전 딱 느꼈는데 본인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도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자기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웃고 이러는데 저는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최소한 본인이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라도 그 속마음은 어떻든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국민들에게 좀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그나마 국민들이 본인이 한 일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좀 치유되는 방법이 아닐까. 저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니까 정말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미워지려고 그래요. 진짜 너무 싫습니다. 예. 네.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의 이제 유죄가 선고되는 그 대법정 안에서 긴장이 될 법도 한데 계속 그냥 무슨 애들처럼 뭐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계속 좀 농담 주고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어쩌고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굉장히 법정 이게 약간 법정에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요. 크든 작든. 그리고